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핵이 아닙니다. 바로 3분 안에 그의 전방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국의 한부대입니다. 2025년 10월 평양 인민문화궁전 지하 3층에 위치한 북한 최고사령부 작전실. 새벽 3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옷 차림으로 급히 소집된 긴급 군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동지 장군님, 남조선 백골 포병여단이 또다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민군 총참모장의 보고에 김정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DMZ 인근에서 포탄이 발사되는 장면이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발사부터 착탄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단 47초. 47초라니. 우리 전방 초소가 대응할 시간조차 없다는 얘기 아닌가? 김정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는 2024년 말부터 계속해서 대남 위협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백골포병여단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와 심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군의 최신 화력평가 보고서입니다. 특히 백골 포병여단의 대응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트럼프는 두꺼운 보고서를 넘기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 포병의 정밀도, 반응 속도, 그리고 북한 전방 타격 시뮬레이션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월츠. 이 수치가 정말 맞는 겁니까? 3분 안에 북한 전방 초소 17개를 동시에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각하. 그리고 이것은 1973년에 이미 입증된 능력입니다. 37 완전작전이라는 전설적인 작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나 미군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바로 한국군의 압도적 화력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방산 산업 규모는 어떻게 되죠? 현재 세계 9위이며 K9 자주포는 전 세계 15개국이 도입했습니다. 폴란드만 해도 1000문 이상을 주문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바로 한국제 자주포입니다. 트럼프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훌륭해요. 김정은은 핵무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재래식 무기에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거군요. 이건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그로부터 며칠 전인 10월 5일 평양에서는 국방발전 2025 무장장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정은은 개막식 연설에서 강경한 어조로 한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외국 무관들은 그의 말투에서 오히려 불안감을 감지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무관으로 참석한 왕젠웨이 대령은 베이징으로 돌아가 상부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세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방어적 경고에 가깝습니다. 북한 군부는 현재 남한의 백골 포병여단과 정밀 타격 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왕 대령의 보고서는 곧바로 미국 CIA에도 전달되었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트럼프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2025년 10월 7일 경기도 연천 DMZ 최전방 제3사단 백골 포병여단 지휘소에서는 일상적인 대응 태세 점검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일상은 세계 어느 군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표적 좌표 입력 완료. 반응시간 측정 시작. 부여단장 김태현 대령의 명령에 따라 K9 자주포 8문이 동시에 포구를 들어 올렸습니다. GPS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고 사격 통제 컴퓨터가 바람의 방향, 습도, 기압까지 계산하여
최적의 발사 각도를 제시했습니다. 발사. 굉음과 함께 8발의 포탄이 동시에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1초 후 10km 떨어진 표적지에 설치된 관역 8개가 모두 명중되었습니다. 오차는 평균 1.2m.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DMZ 북측 3km 지점에 설치된 북한군 관측소. 쌍안경을 들고 남측을 감시하던 인민군 대위 리명철은 방금 목격한 장면에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즉각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동무대대장, 남조선 백골 부대가 또 훈련을 했습니다. 명중률이 100%입니다. 알았네. 기록해두고 상부에 보고하게. 그리고 자네 절대로 도발 같은 건 생각도 하지 말게. 저 부대는 건드리는 순간 우리 전방이 3분 안에 불바다가 되네. 리명철 대위는 상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2018년에 군사학교를 졸업했는데 그곳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교육이 바로 백골 포병을 자극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1973년 37 완전작전은 북한군 교육과정에서 실패 사례로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주제였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DMZ 내에서 편말 보수 작업을 하던 국군 장병들에게 기습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백골 포병의 대응은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단 3분 만에 북한의 전방 초소 2개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격을 가한 북한군 포병 진지도 초토화되었습니다. 북한군 사상자는 최소 4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지만 북한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52년이 지난 지금 백골 포병의 능력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 내부에서 백골 포병에 대한 공포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워싱턴과 서울을 연결하는 안보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이 대통령,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네 군대를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백골 포병여단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군은 70년 넘게 실전 대비 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백골 부대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답에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 대통령, 나는 김정은을 제거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군의 피를 흘리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네 군대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이재명 대통령의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각하, 우리는 능력은 있지만 명분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먼저 도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하지만 김정은은 이미 겁을 먹고 있어요. 당신네 백골 부대 때문에 말이죠. 통화를 마친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국군의 활용 능력을 김정은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언론을 통해서라도 좋으니 백골 포병의 훈련 장면을 자주 노출시키세요. 김정은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김정은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서울 용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실에서는 한미연합 화력시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번 시연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기획된 북한을 겨냥한 명백한 무력 시위였습니다. 여단장님, 미 합참에서 요청한 시연 시나리오입니다. 북한 전방 70개 표적을 15분 내에 동시 타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백골 포병여단 작전 참모 이준혁 중령이 김태현 여단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 여단장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10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준혁 중령은 여단장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2018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으로 복무한 지 7년 차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훈련을 지휘했지만 이번만큼 의미 있는 작전은 없었습니다. 중령, 이번 시연은 전 세계가 지켜볼 겁니다. 특히 김정은이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고 빠른지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김태현 여단장은 1973년 37 완전작전 당시 포병으로 복무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동수 예비역 대령은 당시 백골 포병의 전설적인 사격을 직접 지휘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백골 포병은 단 한 발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각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김정은은 측근 고위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이 대규모 화력 시연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과 미제가 또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이번에는 백골 부대가 주축이 된 화력 시연이라고 하오. 김정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간부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중 인민무력성 부상 최영진 상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맞대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동무. 김정은이 날카롭게 최영진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면 저들은 3분 안에 우리 전방을 날려버릴 수 있어. 1973년을 잊었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시오?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백골 포병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3일 워싱턴 DC.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와 함께 펜타곤에서 한국군 화력평가 브리핑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하, 한국의 K9 자주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등 15개국이 도입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이 스크린에 K9 자주포의 재원과 성능을 띄워 보였습니다. 분당 발사속도 6발, 최대 사거리 54km,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자주포는 3명의 승무원만으로도 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격 명령부터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30초입니다. 트럼프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초? 그럼 김정은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그의 부대가 먼저 당한다는 얘기군요? 정확합니다, 각하. 그리고 한국군은 이런 자주포를 1100문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방 화력기지는 대부분 고정 진지입니다. 한국군은 개전 초기 30분 안에 북한 전방 포병 전력의 70%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 만약 한국군이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수작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한국군은 현무사 탄도미사일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양 지도부 벙커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번 화력 시연을 전 세계에 공개하세요. CNN, BBC, 전부 다요. 김정은이 TV로 보면서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 겁니다. 2025년 10월 15일 새벽 5시 경기도 포천 승진훈련장. 한미연합화력시연이 시작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백골 포병여단 장병들은 이미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K9 자주포 24문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고 각 포마다 승무원들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드론이 떠서 실시간으로 표적 좌표를 전송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중령은 통제소에서 전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GPS 좌표, 기상 데이터, 탄도 계산 프로그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모든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미군 관측단도 도착했습니다. 김태현 여단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포대,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줄 것은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백골의 자존심을 걸고 완벽하게 수행합시다. 충성. 24개 포대에서 일제히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시험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통제소의 모니터에 70개의 표적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최전방 벙커, 포 진지, 레이더 기지, 지휘소 등 실전을 가정한 표적들이었습니다. 1차 표적 20개, 동시 타격 준비. 이준혁 중령의 명령에 따라 컴퓨터가 최적의 발사 각도를 계산했습니다. 불과 8초 만에 모든 계산이 끝났습니다. 발사. 굉음과 함께 20발의 포탄이 동시에 발사되었습니다. 포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염이 새벽 하늘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3초 후 15km 떨어진 표적지에서 20개의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관측단으로 참석한 미 육군 제2사단 포병연대장 제임스 코너 대령은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감탄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20개 표적을 동시에, 그것도 1분도 안 걸려서 명중시켰어. 옆에 있던 미 합참 작전 참모 데이비드 준장이 말했습니다. 대령, 이제 시작입니다. 이들은 15분 안에 70개를 다 맞출 겁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2차 타격 25개, 3차 타격 25개가 연달아 실시되었고 모든 포탄은 정확하게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총 소요 시간은 12분 37초. 명중률 100%. 시연이 끝나자 미군 관측단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백골포병 장병들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들에게 이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김태현 여단장은 이준혁 중령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 이 영상이 오늘 밤이면 전 세계에 퍼질 겁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누군가는 잠을 못 이룰 겁니다. 바로 그 순간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 긴급 보고를 받은 김정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북한 정찰위성이 포착한 화력시연 영상이 그의 앞에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2분 만에 70개라니. 김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옆에 있던 최영진 상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1973년 37 작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단 3분 만에 북한 전방이 초토화되었던 그날. 그리고 지금 한국군의 능력은 그때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해졌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저녁 CNN 메인 뉴스. 앵커 제이크 태퍼가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오늘 한국군이 실시한 화력시연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백골 포병여단으로 알려진 이 부대는 12분 만에 70개의 표적을 100% 명중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K9 자주포가 일제히 발사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에 대한 명백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 뉴스를 지켜보던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김정은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전방이 3분 안에 사라지는 것을 감수하든지. 2025년 10월 16일 폴란드 바르샤바. 폴란드 국방부 장관 블라디스와프 코시니악 마이너스 카미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국산 K9 자주포 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군이 보여준 화력 시연을 보셨습니까? 저것이 바로 우리가 천문을 주문한 이유입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폴란드의 K9 도입은 이미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지만
한국군의 화력 시연 이후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포병 화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K9은 세계 최고입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한화디펜스 본사 CEO 손재일 부회장은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문의 전화에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노르웨이 국방부입니다. 추가 주문 문의입니까? 현재 대기 기간이 3년입니다. 네, 3년이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손 부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방사는 해외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K9 자주포 하나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에스토니아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48문 추가 주문 의향이라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에 손 부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 라인을 하나 더 증설해야겠군요. 2025년 10월 17일 평양 만경대구역 고급 주택가. 인민무력성 작전국장 박성일 소장은 자택에서 몰래 남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행위였지만 고위 간부들은 비밀리에 남한 정보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K9 자주포의 수출 성과를 다루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성일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것들이 1100문이나 된다니. 우리는 늙은 곡사포로 어떻게 막는단 말인가. 그는 군사 전문가였습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170mm 곡사포 M1978 곡사포는 197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구형 무기였습니다. 사거리도 짧고 정확도도 떨어지며 무엇보다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 진지였습니다. 반면 남한의 K9은 자동화되어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으며 GPS로 정밀 타격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학살이 될 것이었습니다. 박성일은 서랍에서 비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남한으로의 망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어제 화력 시연을 보고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정권은 오래 못 간다. 남조선의 군사력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 2025년 10월 18일 도쿄 총리 관저.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방위 대신 나카타니 겐과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나카타니 대신 한국의 K9 도입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시바 총리의 질문에 나카타니 대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총리님, 자위대가 한국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치를 떠나서 생각해 봅시다. 중국과 북한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실용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K9은 입증된 무기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어제 한국군 화력 시연 영상을 5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는 방위대 출신답게 무기 체계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포병 기술이 일본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라도 한국 측에 타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면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위력입니다. 같은 날 저녁 캐나다 오타와 총리 관저. 새로 취임한 마크 카니 총리는 국방부 장관 빌 블레어와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블레어 장관, 우리 육군의 포병 전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낙제점입니다, 총리님. 우리는 1960년대 M109 자주포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카니 총리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농담이겠죠?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지만 방위비 지출을 GDP의 1.4%밖에 안 씁니다. 그나마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카니 총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전임 트리도 정부의 국방 소홀을 비판하며 당선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의 K9을 검토해 보십시오. 어제 화력 시연을 봤습니다. 인상적이더군요. 이미 검토 중입니다, 총리님. 다만 미국 측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9일 워싱턴 DC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루비오 장관, 일본과 캐나다에서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대통령 각하. 폴란드에 이어 유럽 여러 나라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동맹국들이 강해지는 게 우리한테도 이익이죠. 게다가 트럼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커질수록 김정은은 더 초조해질 겁니다.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사는데 정작 북한은 1960년대 무기로 버티고 있으니까요. 루비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하의 전략대로라면 우리는 한국 방산을 적극 지원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건 미군이 아니라 한국군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을 돕기만 하면 됩니다. 2025년 10월 20일 경기도 연천 백골 포병여단 본부. 김태현 여단장은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단장님,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CNN, 알자지라도 대기 중입니다. 홍보 담당관 박소연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모두 거절하십시오. 우리는 쇼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김태현 여단장의 단호한 대답에 박소연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단장님,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기회가 아닐까요? 김태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DMZ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에는 북한군이 있었습니다. 대위, 우리의 진짜 임무는 인터뷰가 아닙니다. 저 철책선 너머의 적이 두 번 다시 우리를 건드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박소연 대위는 자세를 바로잡고 경례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여단장님. 그날 저녁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 김정은은 또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무성 간부들까지 참석했습니다. 동무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시오? 김정은의 질문에 외무성 부상 김성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남조선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남조선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책이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에 더 밀착해야 합니다. 그들의 지원 없이는. 김정은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요? 그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시오? 그들은 자기 이익만 챙길 뿐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개발한 이유가 뭐예요? 남조선과 미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니오? 하지만 지금 보시오. 남조선은 핵도 없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 최영진 상장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장군님, 그렇다면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대화? 김정은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는 순간 그들은 우리를 삼킬 겁니다. 특히 저 백골 부대라는 자들이 말이오. 바로 그 순간 북한 정찰위성이 포착한 최신 영상이 스크린에 떠올랐습니다. DMZ 남측에 K9 자주포 20문이 추가 배치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정은은 화면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1일 서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명수 대장은 참모들과 함께 북한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의장님, 북한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방부대의 훈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정보작전 참모부장 이강민 중장의 보고에 김명수 의장이 물었습니다. 감히 도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인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우리의 화력 시연 이후 북한군 내부에서는 패배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김명수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날 밤 워싱턴 DC.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홀로 한국군 화력 시연 영상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야. 70년 전에는 우리가 구해줬는데 이제는 우리보다 더 강해졌어.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월츠, 김정은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한국군이 너무 강해졌어요.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은 대외 연락부장 류젠차오와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한국군 화력시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석 동지, 북한의 군사력은 이미 남한에 비해 현격히 뒤처져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전력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류젠차오의 보고에 시진핑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정은이 핵에만 의존하고 정작 기본적인 군사력 현대화는 소홀히 했군. 한국의 K9 자주포 하나가 북한 포병 부대 전체보다 위협적이라는 평가도 있어. 맞습니다, 주석 동지. 그리고 문제는 한국이 이제 방산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돈으로 더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김정은에게 전하시오. 무모한 도발은 자제하라고. 남한의 백골부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본인도 알 것 아니오. 같은 시각 모스크바 크렘린궁. 러시아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한국군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의 군사기술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포병 분야에서는 우리와 대등하거나 일부 앞서고 있습니다. 푸틴은 보고서를 넘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K9 자주포 말인가? 폴란드가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그것?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포병이 보여준 성능보다 한국 K9이 훨씬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정확도, 생존성 모두에서 말입니다. 푸틴은 자리에서 일어나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로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한에게 완전히 밀리고 있군.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있나? 벨로우소프 장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각하, 북한이 무너지면 한반도 전체가 친미 국가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극동 전략에 심각한 타격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에게 충고를 해야겠군. 남한을 건드리지 말라고. 2025년 10월 25일 서울 이태원 미군기지 근처 카페. 미 육군 정보장교 로버트 첸 대위는 한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박지훈 소령과 비공식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 소령,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한국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백골 포병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로버트 첸의 고백에 박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위, 우리는 지난 70년간 전쟁에 대비해왔습니다.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싸웠지만 우리는 매일 DMZ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실전 경험은 없지만 실전보다 더 치열하게 훈련한다는 게. 박지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보에 따르면 북한군 내부에서 탈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 포병 부대에서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자신들이 가장 먼저 죽는다는 것을. 백골 포병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1973년 37 작전 이후 북한군에서 백골 포병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대. 그런데 지금 그 부대가 당시보다 100배는 강해졌습니다. 로버트 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군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2025년 10월 26일 평양 강동군사대학 북한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작전국 소속 정철민 대좌였습니다. 동무들, 오늘은 남조선 백골부대에 대해 교육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백골포병여단의 부대 마크가 떠올랐습니다. 해골 문양에 교차된 대포. 북한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973년 3월 7일 우리 선배 동무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백골부대를 자극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분 만에 우리 전방 초소 2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한 젊은 대위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좌 동무, 그것은 52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철민 대좌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르다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당시에는 수동으로 계산하고 발사했지만 지금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GPS로 좌표를 잡고 컴퓨터가 탄도를 계산합니다. 발사 명령부터 착탄까지 1분도 안 걸립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철민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K9 자주포의 재원이 나타났습니다. K9 자주포. 남조선이 1100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방 화력 진지는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지는 개전 30분 안에 모두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러니 동무들, 절대로 도발하지 마십시오. 장군님께서 명령하지 않는 한 절대로 먼저 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장교들이 나가자 정철민 대좌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이미 진 게 아닐까? 같은 날 오후 경기도 파주 임진각. 한 무리의 외국인들이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북한의 전방 진지입니까? 독일 국방부 조달청장 한스 밀러가 통역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산 중턱에 보이는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포병 진지입니다. 고정 진지로군요. K9의 GPS 유도탄이라면 첫 발에 명중시킬 수 있겠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 육군 포병관 피에르 뒤퐁 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략이 이해가 됩니다.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의 의지를 꺾는 것.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기는 거죠. 한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독일 육군의 포병 전력은 냉전 시대 이후 방치되어 왔습니다. K9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들은 서울로 돌아가 한화디펜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손재일 부회장이 직접 나와 영접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K9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스 밀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독일이 200문을 주문하면 납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대기 시간이 약 30개월입니다. 하지만 독일처럼 큰 물량이라면 별도 생산 라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손재일 부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무기를 사러 다녔는데 이제는 세계가 우리 무기를 사러 옵니다. 격세지감이군요. 2025년 10월 28일 워싱턴 DC.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테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총장님,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각하. 폴란드, 독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모두 K9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포병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동맹국들이 강해지면 우리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한국도 돈을 벌고요. 카카,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군사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백골포병의 화력 시연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무총장님. 한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지만 그들의 진짜 능력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죠. 화상회의가 끝나고 트럼프는 참모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핵을 포기하면 정권이 무너지고 핵을 유지하면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에 눌려 죽습니다. 우리는 그저 압박만 유지하면 됩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가 물었습니다. 카카, 만약 김정은이 절망적인 도발을 시도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한국군이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백골포병이 3분 안에 김정은의 전방을 날려버릴 테니까요. 우리는 뒤에서 지원만 하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 김정은의 집무실. 그는 최신 정보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독일까지 K9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있어. 김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내용은 같았습니다. 무모한 도발을 자제하라.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도시. 반면 남한 서울은 24시간 환하게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밀렸을까? 김정은은 혼자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에 투자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남한은 이제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방산 강국이 되었고 북한은 1960년대 무기로 버티는 고립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책상 서랍을 열고 비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군부에서 올라온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의 승산은 0%입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브뤼셀 나토 본부. 29개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모인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의 K9 자주포 공동 구매였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포병이 현대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테가 연단에 섰습니다.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100골포병 여단의 화력 시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2분 37초. 70개 표적 명중률 100%. 이것이 한국군 포병의 수준입니다. 우리 나토 회원국 중 이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군사 강국이라 자부하던 나라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독일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우스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총장님, 독일은 이미 K9 200문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우리 육군의 포병 전력은 1990년대 이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제 현대화할 때입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 귀도 크로세토가 맞장구 쳤습니다. 이탈리아도 120문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기술은 검증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블라디스와프 코시니앙 마이너스 카미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1000문을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한국의 가치를 알아봤죠. 2025년 11월 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들, 현재 K9 수출 계약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안덕근 장관이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까지 확정된 계약만 24조 원입니다. 협상 중인 것까지 합치면 40조 원을 넘어섭니다. 40조라니. 놀랍군요.
이재명 대통령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기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강해질수록 평화가 가까워지고 있군요. 같은 시각 평양 만수대의 사당.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동무들, 현 상황은 심각합니다. 남조선의 무기가 전 세계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인민무력상 강순남 차수가 발언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동무, 우리도 무기 수출을 늘려야 합니다.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 강동무. 최룡해가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무기를 누가 사겠습니까? 1970년대 기술로 만든 무기를. 남조선은 21세기 최첨단 무기를 파는데 우리는 박물관에나 있을 물건을 팔자고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룡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무들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이미 경쟁에서 졌습니다. 남조선과의 경제력 격차는 이미 50대 1입니다. 군사기술 격차는 더 큽니다.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룡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답을 몰랐습니다. 2025년 11월 3일 도쿄 방위성. 일본 방위 대신 나카타니 걔는 막료장들과 비밀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막료장님들, 이시바 총리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도 K9을 도입합니다. 육상 막료장 모리타 도시야 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신님, 한국제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용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이 군비를 확장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체면 때문에 낡은 무기를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나카타니 대신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자위대의 99식 자주포는 1999년에 개발되었습니다. 26년 전 기술입니다. 반면 K9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카타니 대신은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 가난하고 군사독재 정권 하에 있던 나라.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일본보다 앞선 군사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어. 우리도 변해야 해. 2025년 11월 5일 워싱턴 DC 펜타곤. 미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공군대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에 도착한 브라운 의장은 트럼프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군 전력평가 최종 보고서입니다. 트럼프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현재 세계 6위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래식 전력에서는 세계 5위권입니다. 브라운 의장,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한국이 영국, 프랑스보다 강하다고요? 포병과 지상전력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각하. 특히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한국군의 현무 미사일 KF-21 전투기 세종대왕급 구축함. 놀라운 무기 체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의장님, 솔직히 물어봅시다. 만약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미군의 개입 없이도 한국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각하. 개전 1시간 이내에 북한의 전방 화력이 무력화되고
3일 이내에 평양이 포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할 일은 뭡니까?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각하. 중국의 개입을 막는 것. 그것만 하면 한국군이 알아서 합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보냅시다. 한국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같은 날 저녁 경기도 연천 백골 포병여단. 김태현 여단장은 장교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 5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할 전망입니다. 젊은 소위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여단장님, 우리가 쓰는 K9이 전 세계로 팔려나가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김태현 여단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DMZ 최전방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변함없습니다. 충성. 장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태현은 홀로 부대 경계를 돌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북쪽에서는 희미한 불빛만 보였습니다. 반면 남쪽 서울 방향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백골부대는 여전히 최강입니다. 김태현은 1973년 37 작전에 참전했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백골은 절대 먼저 쏘지 않는다. 하지만 쏘면 반드시 명중시킨다. 바로 그 순간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지하 벙커. 김정은은 깊은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는 붉은색 핀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독일, 노르웨이, 이탈리아, 호주. 한국에 K9을 도입한 나라들이었습니다. 핀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저들 편이야. 중국도 러시아도. 이제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김정은은 지도 위에 한반도를 바라봤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계는 단순한 휴전선이 아니었습니다. 21세기와 20세기를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지도의 DMZ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 백골 포병여단이 있었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52년 동안 저들은 우리의 악몽이었어. 김정은은 서랍을 열고 비밀 문서를 꺼냈습니다. 군부가 작성한 전쟁 시뮬레이션 보고서였습니다. 시나리오는 여러 개였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북한의 패배. 핵이 있어도 이길 수 없다니. 김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자신도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는 이미 남한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본 김정은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양의 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가로등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남쪽 어딘가에서는 K9 자주포들이 24시간 가동 준비 상태로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김정은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새벽 3시 47분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 김정은의 집무실에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정찰위성이 포착한 영상이었습니다. DMZ 남측에서 또다시 대규모 이동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군님, 백골 부대가 K9 자주포 40문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이제 총 180문이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정찰총국장 리영길 대장의 보고에 김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80문. 그럼 우리 전방 진지 전체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습니다, 장군님.
그리고 이것은 백골 부대만의 숫자입니다. 다른 부대까지 합치면 김정은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평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공포의 침묵이었습니다. 동무들을 모두 소집하시오. 지금 당장. 같은 시각 워싱턴 DC 백악관 상황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히 잠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가 긴박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하, 북한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정은이 새벽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발 징후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북한군 전방 부대들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퇴? 왜? 월츠가 위성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북한의 전방 포병 진지에서 병력들이 철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군이 백골 부대를 증강한 것을 보고 겁을 먹은 것 같습니다. 전방 진지를 고수하다가는 전멸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의자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김정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군요. 월츠,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락하시오.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오전 6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김명수가 참석했습니다. 의장님, 북한의 전방 후퇴가 확인되었습니까?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북한군 포병 부대 12개 중 8개가 후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전술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색 표시들이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김정은이 백골 포병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전방 부대가 개전 초기에 전멸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국방장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강하게 압박하면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전쟁 없이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백골 포병여단의 K9 자주포를 60문 더 증강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십시오. 김정은이 보게 말입니다. 2025년 11월 7일 오후 2시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회의실. 북한 최고 지도부가 모인 긴급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침울했습니다. 동무들 남조선이 백골 부대에 K9을 60문 더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노골적인 위협입니다. 김정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참석자들은 그것이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대응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인민무력상 강순남 차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찰총국장 리영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동무, 무엇으로 대응합니까? 우리 곡사포는 이동도 못합니다. 고정 진지입니다. 남조선의 GPS 유도탄에는 표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대치하다가 전멸당할 것인가 아니면 최동무. 김정은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항복하자는 겁니까? 항복이 아닙니다, 장군님. 협상입니다. 우리가 체면을 유지하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테이블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은 외교부장 왕이와 긴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왕 부장, 북한 상황이 위험합니다. 김정은이 무너지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권이 됩니다. 주석 동지, 하지만 우리가 김정은을 계속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백골부대. 정말 무서운 부대군요. 주석 동지, 한국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입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시진핑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8일 브뤼셀 나토 본부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으로 연결되어 발언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국군의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테가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특히 백골포병 여단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단 하나의 부대가 북한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화면에 나타나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백골부대는 70년 넘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온 부대입니다.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일본도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트럼프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놀라운 나라야. 70년 전에는 폐허였는데 이제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어. 2025년 11월 9일 경기도 연천 백골 포병여단. 김태현 여단장은 새로 도착한 K9 자주포 60문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모델이었습니다. 여단장님, 이제 우리 여단은 240문의 K9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포병 여단보다 강력합니다. 작전참모 이준혁 중령의 보고에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령, 하지만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변함없습니다. 이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단장님. 그때 여단 상황실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여단장님, 북한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김태현은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방 포병 진지에서 병력들이 계속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면 철수입니다. 정보장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현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52년 전 그의 아버지는 북한의 도발에 3분 만에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이끄는 백골 포병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북한군을 후퇴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김태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같은 날 밤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 지하 벙커. 김정은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빈 술잔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대륙 간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결국 남한의 재래식 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백골부대. 빌어먹을 백골부대. 김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1973년부터 지금까지 52년 동안 그 부대는 북한의 악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몽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비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직통 전화였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와달라고? 항복하라고 설득이나 받으러? 김정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본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밤하늘. 그 하늘 너머 남쪽에서는
240문의 K9 자주포가 자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백골 포병여단 장병들이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핵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헌신과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남한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은 그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한 무력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워싱턴 DC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승리입니다. 특히 백골 포병여단의 승리입니다. 트럼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모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도움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의 모습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월츠가 물었습니다. 각하, 김정은이 자포자기해서 핵을 사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국의 현무미사일이 평양을 겨누고 있고 백골 포병이 그의 전방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핵 버튼을 누를 시간조차 없을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것은 백골 포병여단이라는 단 하나의 부대였다는 것을. 2025년 11월 10일 오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모든 방송사의 헤드라인은 같았습니다. 북한 전방 포병 전력 80% 철수. 김정은 정권 사실상 붕괴 단계. 뉴욕 유엔본부. 긴급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미국 대표 린다 토머스 마이너스 그린필드가 발언대에 섰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한반도를 위협했던 북한이 무력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대표님, 북한의 상황을 너무 단순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단순화라고요? 북한군이 전방에서 도망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대표 황중국 대사가 차분하게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의장님, 대한민국은 어떠한 도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영토를 방어할 능력을 키웠을 뿐입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박수를 쳤고 곧 영국, 독일 대표들도 동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만이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 광장.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북한군 철수 소식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성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70대 노인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6.25 때 피난 내려온 이후 70년 만이야.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싸우지도 않고. 옆에 있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백골 포병여단이 그렇게 대단한 부대입니까? 대단하다고? 그 부대는 전설이야. 1973년에 북한 놈들이 우리 군인들 쏘니까 3분 만에 북한 진지를 날려버렸어. 그 이후로 북한은 백골 부대만 들으면 벌벌 떨었지. 광장 곳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 김정은의 집무실 앞에는 고위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가 보겠나? 최룡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겠네. 인민무력상 강순남 차수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님, 강순남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순남은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장군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제야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을 연 강순남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정은은 머리가 헝클어진 채 소파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장군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 우리 군대가 도망치고 있는데. 김정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장군님, 우리에게는 아직 핵무기가 있습니다. 핵무기? 그걸 쓰면 우리도 끝이야. 남조선의 현무 미사일이 평양을 겨누고 있고 백골 부대가 우리 전방을 장악했어. 우리는 이미 졌네. 강순남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1일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위대한 동맹국 대한민국이 전쟁 없이 북한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의 백골 포병여단. 이 부대는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북한군을 후퇴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억제력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세계를 지키는 동반자라는 것을. 특히 그들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대통령님, K9 자주포가 이번 사태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물론입니다.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력과 의지의 상징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왜 앞다투어 K9을 사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트럼프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시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화를 연결하시오. 같은 날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님 축하합니다. 당신은 전쟁 없이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군인들의 공입니다. 특히 백골 포병여단 장병들의 공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들에게 제 감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미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포병 분야에서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더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각하, 우리는 70년 넘게 전쟁에 대비해왔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장관님, 백골 포병여단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내일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 연천 백골 포병여단 본부.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으로 부대 전체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여단장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대통령님, 백골 포병여단장 김태현 대령입니다. 영접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태현의 손을 힘껏 잡았습니다. 여단장님, 그리고 백골 포병 장병 여러분.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평화도 없었을 겁니다. 김태현은 경례로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단지 우리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K9 자주포 240문이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단장님, 1973년 37 작전 때도 백골 부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 당시 우리 선배들이 3분 만에 북한 전방 초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5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2년 동안 북한이 백골 부대를 두려워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군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지 그 자체입니다. 부대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이 떠난 후 김태현 여단장은 혼자 부대 경계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DMZ 철책선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해냈습니다. 전쟁 없이 이겼습니다. 김태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973년 37 작전에 참전했던 아버지 김동수 예비역 대령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태현은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대 상황실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여단장님, 북한에서 특이 동향이 포착되었습니다. 김태현은 즉시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에는 놀라운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 북한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동원된 집회가 아니라 자발적인 모임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보장교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평양 김일성 광장. 수천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가 철수했다던데. 장군님이 남조선을 무서워한대. 백골부대라는 게 그렇게 강하대. 북한 보안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민들을 해산시키려 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소. 전기도 없고 식량도 없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평양에서 일어난 자발적 시위였습니다.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정은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김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백골 포병이 그의 군대를 무너뜨렸고 이제 그의 인민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밤 전 세계 언론은 평양 시위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BBC 앵커가 말했습니다. 70년 철권 통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의 백골 포병여단이었습니다. 전쟁 없이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CNN에서는 군사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K9 자주포 240문. 이것이 김정은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전에서 기술력과 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 완벽한 사례입니다. 알자지라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군사 강국입니다. 그들의 방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백골 포병여단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밤늦도록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백골 포병여단의 훈련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가 포탄을 발사하는 장면. 단 47초 만에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 240문이 일제히 정렬한 압도적인 장면.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백골부대, 백골부대. 함성이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70년 넘게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아온 국민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UN 인권이사회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북한 정권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각국 대표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폴커 튀르크가 말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평양 곳곳에서 열리는 시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식량을 요구하고 전기를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 황중국 대사가 발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존재하는 한 진정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대표님,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입니다. 중국은 지난 70년간 북한을 지원했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중난하이 시진핑 주석은 긴급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동지들, 북한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것입니다. 외교부장 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석 동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시진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두 북한을 압도했습니다. 특히 백골 포병여단. 단 하나의 부대가 북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통일 한국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11월 18일 모스크바 크렘린궁. 푸틴 대통령은 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김정은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군대는 후퇴했고 주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백골부대 때문이군. 푸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기술은 우리보다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K9 자주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말했습니다. 각하, 폴란드가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푸틴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평양 조선노동당 청사 최고위급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동무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인민무력상 강순남 차수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결정한다는 겁니까? 김정은 동지의 권한을 제한하고 남조선과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쿠데타였습니다. 강동무, 당신의 의견은? 강순남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우리 군대는 이미 전투 의지를 잃었습니다. 백골부대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찰총국장 리영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버티면 주민들이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이미 평양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최룡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최고 지도자 지위를 유지하되 실질적 권한은 집단 지도 체제로 전환하고 남조선과 협상을 시작하는 것에 찬성하는 동무는 손을 들어주십시오. 한 명씩, 두 명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15명 중 13명이 찬성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최룡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의 권한이 제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김정은의 집무실. 그는 혼자 앉아 이 모든 것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백골부대. 결국 당신들이 이겼군. 김정은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서울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비밀 접촉 요청을 받았습니다. 최룡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님, 북한이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신원식이 보고했습니다. 조건은 김정은의 신변 보장, 점진적 개방,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접촉을 시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이재명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70년 만에 드디어 평화가 오는 건가? 2025년 11월 25일 경기도 연천 백골 포병여단. 김태현 여단장은 전 장병을 집합시켰습니다. 장병 여러분,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장병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 충성. 240문의 K9 자주포가 여전히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평화를 지키는 힘은 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의지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김태현은 부대를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1973년 3월 7일 그의 아버지와 선배들이 3분 만에 북한의 도발을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52년이 지난 2025년 백골 포병은 단 한 발도 쏘지 않고 전쟁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아버지. 김태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역사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동의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승리도 중국의 승리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특히 백골 포병여단의 승리입니다. 트럼프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고, 이제는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의지는 꺾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박수를 쳤고 기자회견장의 모든 기자들이 함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같은 날 밤 서울 광화문 광장.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트럼프의 기자회견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성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70년 넘게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온 국민들에게 이것은 진정한 해방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태극기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6.25 때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 내려온 이후 75년 만이야. 이제야 진짜 이긴 거야. 옆에 있던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줄 몰랐습니다. 강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긴 거야. 광장 한편에서는 예비역 장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70대, 80대 노병들도 있었습니다. 전우들, 우리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강해졌습니다. 한 예비역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1980년대 백골 부대에서 복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백골의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해냈습니다. 노병들은 서로 격려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경기도 연천 백골 포병여단.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장병들은 일과를 시작했고 K9 자주포는 여전히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김태현 여단장은
부대를 순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백골 포병이 전쟁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웅은 지난 70년간 이 땅을 지켜온 모든 장병들이라는 것을. 1973년 37 작전의 선배들, 1980년대를 지킨 아버지 세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킨 선임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계를 서고 있는 젊은 장병들. 우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김태현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임무 수행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DMZ 철책선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그 땅에도 자유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백골 포병은 여기 서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골 포병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부대이고 1973년 37 완전작전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하지만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70년간 희생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국경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 덕분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군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백골 포병여단 만세.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는 모든 장병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